우리가 오늘은 블로그 시작 전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장하기 위한 루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블로그 기획하는 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고, 네 번째는 블로그 저품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그리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부도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듯이 블로그 글쓰기도 나만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글을 잘 써지는 시간을 찾아야 하는데요. 새벽 시간, 점심시간, 우리가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집중도 잘 되고 누가 중간에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에 글이 잘 써지기 때문에 새벽에 글을 쓰는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쓸 것인지 자신이 글을 잘 써지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요. 저는 저만의 책상에서 컴퓨터로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각자가 카페나 집, 회사 등 어떤 장소든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장소면 되거든요. 자신이 글이 잘 써지는 곳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무엇을 쓸 것인지 우리가 기획을 할 수 있다면 글쓰기가 훨씬 수월한데요. 목적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단계별로 내가 가야 할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생각하고 글을 써주세요. 큰 그림을 기획하고 거기에 맞는 글을 기획하면 글 쓰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어떤 글을 쓸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이 정해졌다면 그 정보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 찾아보시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블로그 글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요. 나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알리면서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한 줄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쓸 때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독자가 읽고 싶은 글을 써야 하는데요. 나의 독자를 배려하지 않는 글은 독자가 읽지 않겠죠. 여러분이 글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독자를 배려한 그런 독자를 고려한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하셔야 돼요. 내가 독자라면 이 글을 클릭할까? 나는 독자에게 공감하고 있나? 나라면 이 글을 계속 읽고 싶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하면서 글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3초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글을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컴퓨터나 또는 핸드폰에서 글을 볼 때 스크롤을 막 넘기면서 빠르게 보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 눈에 3초 안에 딱 끌 수 있어야 돼요. 시선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제목, 썸네일, 글을 클릭했을 때 첫 문장에 특히 이제 신경 써서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었는데 나가지 않게 그렇게 글을 써주셔야 돼요. 제목은 독자로서 클릭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정하고 내가 어떤 글의 제목에 클릭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거에 클릭했는지 한번 보시고 그런 걸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거를 만드셔야 돼. 그래서 3초 안에 시선을 끌지 못하는 글은 아무도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3초 안에 선택받는 글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객의 감성을 건드리는 글을 써야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지갑을 열 때에는 감성을 건드렸을 때라고 해요. 감성은 메시지가 깊숙이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험에서도 한 건데 어떤 두 부류의 이제 실험 상대를 놓고 두 부류한테 한 부류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한 문구를 주고 또 한 부류한테는 아프리카의 한 캐리라는 아이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캐리의 하루의 일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먹지 못하고 또 먹을 물이 없어서 멀리 걸어가서 흙탕물을 길어오고 그런 열악한 어떤 흑인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지갑을 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쓸 때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글을 써야 돼요.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우리가 목적에 맞는 글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제 학원 이거 블로그인데 전체 이렇게 칼테고리를 보면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글을 써야지 또 제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린 90세에 대한 소개를 쓰고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쓰고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이 우리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 물건을 구매한 다른 사람들의 후기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기 모음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커리큘럼들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 쓴 것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가 쓰고 싶은 글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화로 문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글로 다 써 놓은 것들이에요. 저번에 어떤 분이 인제 7 세인데 "악보를 못 읽는데 바이올린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글을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 전화해서 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 댓글로 이렇게 남겨 주시는 그런 궁금해하는 글들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쓴 거예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글들이 전부 다 우리가 목적에 맞는 글쓰기라고 했잖아요. 글쓰기 방법이 전부 달라요. 이런 학원 소개 같은 글은 우리가 상세 페이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면 상품이 있고 그 밑에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런 글을 쓰셔야 돼요. 그 상세 페이지 글쓰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 소개에서는 우리가 스토리텔링 글쓰기라고 해서 나의 스토리를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말 안 듣는 남자아이를 1년 동안 어떻게 가르쳐서 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이올린을 얼마나 좋아하게 됐고 얼마나 잘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할 때 이렇게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목적에 맞는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제 이 골드붕어 또 블로그를 보면 또 카테고리가 또 아까 그거랑 다르잖아요. 이건 또 나의 고객들이 또 궁금해하는 점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또 묶었단 말이에요. 이것들도 다 이제 글쓰기가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이 강의 같은 거는 상세 페이지 글쓰기를 쓰고, 골드붕어 소개 같은 건 스토리텔링 글쓰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담 해결법 같은 거에는 이제 정보를 올리는 논리적인 글쓰기도 있고, 또 여기 스토리텔링 글쓰기도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또 다양한 글쓰기가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기획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기획을 하지?" 그 지금 걱정이 엄청 크실 텐데, 이 걱정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팔려고 하는 그 물건을, 아니면 그 물건이랑 비슷한 물건을 팔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걸 찾아서 블로그를 들어가서 쭉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와 이거 너무 좋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베끼시고, '아 여기에 나는 또 이렇게 첨부하면 더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또 첨부해서 여러분만의 그런 블로그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목적에 맞게 나의 고객이 원하는 그런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글쓰기 실력을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누구나 글을 못 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얼마나 못 썼겠어요. 정말 나이 50 다 돼 가지고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전에 제가 무슨 글을 그렇게 썼겠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쓰다 보면 늘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건 세상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그건 꾸준히 글쓰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벤치마킹이 답이에요. 잘하고 계신 분 가서 보시고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만의 그분보다 멋진 그런 블로그를 기획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를 쓰면, 저는 블로그 하나를 써서 6가지로 이걸 전부 활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걸 염두에 두고 블로그를 쓰셔야 돼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블로그 하나를 써서 저는 지금 전자책을 6권을 냈거든요. 이거 전부 다 블로그 쓴 것들을 모아 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블로그를 쓸 때 처음부터 저는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블로그를 썼어요. 여러분도 처음에 내가 이거를 무엇에 활용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시고 블로그를 써주세요. 그래서 블로그로 나는 이게 얻고 싶은 게 뭐고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책을 쓰는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유튜브 대본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전부 블로그를 가지고 유튜브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나 릴스도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들고 또 릴스를 만들고 밑에 섹션 참고하세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릴스 만들고 그런 거 전부 다 블로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밑에 글로 블로그 글을 다 써준 거예요. 그다음에 카페 우리가 카페를 또 만들면 카페에 정보를 올려야 되잖아요. 이때 블로그 써는 글을 또 카페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글 하나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강의도 전부 다 블로그에 써놓은 것들을 참고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블로그를 최대한 활용해 주세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쓰기 전에 저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저품질이란 블로그가 더 이상 검색이 되지 않는 상태로 한마디로 검색이 누락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블로그 지수가 있는데 블로그 지수는 뭐냐면 네이버가 블로그에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높을수록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블로그 지수 알아보는 사이트로 불덱스가 있는데 불덱스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 아이디 넣는 주소 창이 떠요. 그럼 여기에 그 블로그 아이디 있잖아요. 그 아이디 넣어주시면 돼요. 아이디 넣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블로그 지수가 떠요. 그러면 자신의 블로그 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네이버는 이렇게 블로그 지수를 매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낮아지는 글을 쓰면 안 되겠죠. 이 블로그 지수가 점점 낮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저품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낮아지는 글은 광고성 글이나 유해한 내용, 이런 반복되는 어떤 키워드 반복은 블로그 지수가 낮아질 수 있고 이런 글들은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는 글은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 있는 글 있잖아요. 정복성 글들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글, 그리고 일관성 있는 주제로 글을 올려주셔야 돼요. 네이버는 왜 저품질을 주는 것일까요? 저품질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는 사용자들에게는 무료로 사용하게 하지만 광고료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이 네이버를 떠나면 안 되겠죠. 정보가 아니라 광고가 많으면 사람들이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이버는 이런 광고 글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유익한 글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광고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데요. 우리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물건을 판매해야 해요. 그래서 품질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쓴 글의 제목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쓴 제목을 그대로 한번 쳐보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 링크 넣는 법. 이게 키워드로 내 제목을 쳤을 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잘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웨어에이지 포스트에서 또 알아본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웨어에이지 포스트를 또 쳐보세요. 웨어에이지 포스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그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 링크를 쳐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블로그들 있잖아요. 개개인의 블로그들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저는 지금 상태가 좋거든요. 근데 이게 상태가 안 좋은 저품질은 X가 뜬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블로그 모바일 이렇게 해서 검색 있잖아요. 검색. 이렇게 검색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뜨고 있나 이렇게 네이버 통합 검색 이렇게 검색으로 여기 검색 보이시죠? 이렇게 검색으로 되고 있으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검색으로 하나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검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가 저품질이 걸리지 않는 방법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본문에 과도하게 나의 키워드를 많이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 저품질 걸리거든요. 이걸 광고라고 보는 거예요. 네이버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산의 땡땡땡 피아노다. 그러면 이거를 모든 포스팅마다 다 쓰는 거예요. 부산 땡땡 피아노, 부산 땡땡. 이거를 광고로 보는 거예요. 네이버는. 이러면 바로 저품질에 걸려요. 자신의 본문에도 보통 3개에서 5개 쓰라고 그러거든요. 15번, 20번 이런 식으로 막 반복하면 저품질에 걸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키워드 반복은 자제해 주세요. 그다음 우리가 특정 정보 있잖아요. 나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본문에 쓰시면 이것도 광고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걸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미리 캠퍼스 같은 데 가셔서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화번호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는 올리고 있거든요. 본문에다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 유사 이미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블로그를 쓰다 보면 나의 이미지를 똑같은 걸 계속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똑같은 이미지를 계속 쓰면은 이거를 광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이버는. 그러니까는 미리 캠퍼스에 가서 이것도 사진값을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지 수업할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유사문서는 뭐냐면 똑같은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글을 넣더라도 이거를 동의어라든지 유사어를 넣어가지고 글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의 흐름을 바꿔서 글을 쓰거든요. 그 글을 내가 요약을 한다, 글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약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글이지만 좀 다르게 변형하는 거죠. 우리가 외부 링크로 빠지는 링크를 사용했을 때 네이버가 아주 싫어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자기의 유저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이 네이버 안에서 네이버 TV도 보고 뭐 블로그도 보고, 그런데 우리가 외부 링크를 넣어서 뭐 쿠팡으로 빠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사이트로 가게 한다든지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외부 링크들은 최대한 넣지 마시고 네이버 TV를 활용하시고 스마트 스토어 그 링크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욕설이나 부적절한 이미지는 당연히 사용 안 하니까 이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품질이 걸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꾸준한 글쓰기를 계속 하잖아요. 양질의 꾸준한 글쓰기를 계속하면 블로그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저품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 블로그를 하나 개설하는 걸 추천드려요. 네이버에서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품질이 걸렸다 그러면 새로 하나 만들어서 블로그를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글을 써야 되나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여드름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여드름을 치세요. 그러면 이 밑에 이 연관 검색어들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검색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드름 없애는 법을 많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드름 없애는 법을 치시면 이미 블로그 써져 있는 게 많겠죠.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드름 빨리 없애는 법 10가지. 이 지금 상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여드름 이렇게 하면 빨리 없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방법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블로그 소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찾는 방법은. 자, 유튜브에서도 또 여드름을 쳐 볼게요. 네이버에서 쳤을 때랑 비슷한데 여긴 더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없애는 법도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없애는 법 동영상들이 쫙 있잖아요. 이렇게 해결법.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해결법이 있대. 여기서 동영상 많이 본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본 거. 그러면 이런 거. 빨리 없애는 법. 10대 청소년 여드름 피부 관리법. 뭐 여드름 없어지는 피부 관리법. 이렇게 해서 포스팅을 쓸 수 있겠죠. 동영상을 보고 이 동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만의 블로그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드름 했을 때 많은 연관 검색어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의 글 소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릭해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동영상,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 찾아가지고 블로그 쓰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